어제 뉴스타파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복잡하면 사람들 잘 몰라. 내용 복잡하면 잘 몰라요. 쉽게 표현해서 압수수색한 이유가 윤석열 명예훼손이에요. 진짜 웃기잖아요. 정변, 명예훼손은 내가 직접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은?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 그랬을 것 같은데 성폭행, 성 아니요. 친고죄.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보니까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 명신현이죠. 그 피의자도 한 분 계시잖아요. 명신현이. 아, 그렇지. 명신현이. 명신현이 명예훼손을 왜 마차한테 고발고? 아, 나 씨. 아무튼간에 그런 식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거 자체가 개그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거고 국가기관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근데 과연 국가기관의 명예라는 게 존재하는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라는 것의 명예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정치력이 있건 없건 간에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의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있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용주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판단일 뿐이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해서 풀어줬잖아요. 무죄 판단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원칙에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명예훼손 피해자 윤석열을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법 집행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아무리 늘 이야기하지만 정치는 법 위에 있어요. 법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법을 만들거든요. 저 법 위에 있는 정치인데 이 정치적 영역을 법의 영역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윤석열한테 좋겠느냐. 예.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과연 명예훼손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이 대한민국에 몇 건이나 있겠나.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언론사를 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밑밥을 이렇게 깔아드렸고 내용 드렸잖아요.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하는 거는 그 커피를 조우용한테 사준 커피를 윤석열이 직접 탄 게 아니다. 이것 정도예요. 이것 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게 무슨 증거인멸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료만 빼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디테일을 모른 채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영장의 피해자 윤석열을 명시했다. 그러면 이제 보통적으로는 이제 이게 고소고발 건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수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윤석열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뭐야? 아까 질문 드린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였고 명예훼손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면 이거 큰 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검찰이 지금 어떤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가지고 뉴스타파 지들이 막 팀 만들고 그랬잖아요. 수사팀을. 그럼 일단 물어봐야지. 대통령님 이거 명예훼손 당하신 거 맞을까요? 물론 여기 이제 죄를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유죄받기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보고 죄를 만들어보려고 고민하다가 나온 게 결국은 윤석열을 피해자로 한 명예훼손인 거예요. 알아서 기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 저 검사장님 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정변 쩔었어요 지금. 지시를 했으면 했지. 아니 그럼 나도 똑같은 거잖아요. 김건희가 나 몰라요. 처벌 의사를 왜 확인했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는 언니를 좋아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검사들도 윤석열한테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타파 기소할게요.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뉴스타파 얼마나 싫겠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는 그런 걸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계속 전 정권 하고 때도 있고 그랬습니까? 검찰 특활비도 계속 취재해오고 있는데 네. 다 윤석열을 향한 거 아닙니까? 눈에 까시죠. 아니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향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윤석열 저는 포함돼 그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 그 시민보 기자는 이게 허수아비 때리기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뉴스타파 내용 자체에 윤석열 커피 타줬다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는 게 정말 없는 거 가지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허수아비 때리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서요. 후보자 검증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조의원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대장동의 제1사업자인 김만배가 이야기하면 엄청 뉴스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70분 넘은 전문을 녹취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내용 봤더니 없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이야기는 아예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았어. 대선 공작일 리 없잖아요. 근데 언론사를 그런 이유건으로 압수수색하는 행위 자체, 그게 언론 탄압이라고 그냥.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 이거 보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은 언론 탄압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잖아. 역대급 쓰레기를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윤석열 관련이 있다는 그 보도가 SBS 보도, KBS 보도 안 하더라니까? 그게 현실이야.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요. 뭘 가져가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 그렇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들어오지 말라고 70분 녹취록 튼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언론 탄압이라는 거고요. 아니 전 정권 때는 통제하고 저하고 그랬다고 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겠지. 더 재밌는 게 있어. 이 새끼들은 강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거 있잖아요. 강약 약강. JTBC는 들어가지도 못했어.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필요한 자료 갖고 와 했어요. 청와대냐? 옛날에 청와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작은 언론사라고 보는 거지 얘들은. 아니 그리고 JTBC에 들어간 거는 사실 봉지욱 기자가 JTBC에 있다가 뉴스타파로 왔기 때문에 이걸 뒤지고 싶었는데 이미 회사를 나간 지 오래된 사람이기도 하고 이 타겟이 그래서 봉지욱 기자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봉지욱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특종 건수가 여러 건이 있고 그중에서 지금 알려진 거로는 그 사실 지금 장시호 녹취가 되게 커요. 그리고 장시호 녹취 이외에 한 건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예. 저도 좀 그렇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그 있기 얘기 나와요. 때문에 네. 국제기자연맹이 뉴스타파 JTBC 수사 중단하라고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규탄하는 거예요. 언론 자유 탄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저 국제기자연맹 들어가시면 그냥 쉽습니다. ifj.org 들어가시면 그냥 편하게 YOON 윤으로만 검색하시면 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성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압수수색 그 전에 MBC 날리면 건에 대해서도 기자연맹에서 확실하게 논평을 비판적으로 냈어요. 140개국 180개 매체 60만 명 언론인이 가입한 보세요. 이제 점점 가다 보면은 내년쯤 나오는 언론 자유지수 엄청나게 헛되어 있을 거예요. 100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제일 우리가 보면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을 400번 이상 넘겠다 그랬잖아요. 혹시 검찰들 듣고 계시면 반성 좀 하십시오. 뻑하면 압수수색이잖아. 압수수색이 정가에 보도가 됐어요. 자, 무슨 건만 터지면 압수수색 한다고 그지 왜 조선시대 망나니들 있잖아요. 사람 목 치는 망나니들이 맨정신으로 못 치니까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면서 요거를 칼에다 뿌리고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누가 그랬었지. 검찰이 이재명 유죄를 입증 못하는 거 검찰에 무능한 거라고. 국민의힘 정치인이 그랬어요. 압수수색 어떻게 400번씩이나 하냐고. 그러니까 얘들은 뻑하면 압수수색으로 상대방 위협 주는 거야. 그렇죠. 솔직히 말해 문신만 안 그려졌지 그거 적포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했던 거? 그때 들어와가지고 얘들 막 쳐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 하는데 관련자들도 없고 관련 책상도 없는데 압수수색 하잖아요. 뭐야 그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힘과시하는 거. 저 포기지 뭐야 그게? 아직 변호사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압수수색해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파란 박스에다가 신문지도 담아서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내세면 뿐인 거야. 압수수색을 400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지겹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압수수색 당연히 보신 적 없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 거의 그 신뢰가 거의 난장판 돼버려요. 일부러 또 그렇게 만드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신발 신고 들어와. 제가 아는 분, 가깝게 아는 분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자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빤스만 입고 있는데. 들어와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불러지 일단. 아니, 그것마저 벗어버려도 들어오나요? 뭔 말이야? 어떻게라든지 좀 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 뉴스타파도 압수수색하면서 가지고 나온 게 종이로 된 쇼핑백 몇 개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타파 압수수색으로 비슷한 시기에 뉴스 2개가 떴었거든. 하나는 강승규가 관제대모 지시한 건, 그 유명한 그 저 전문 대목군 진짜 그 한복 그 어르신 앞에서 했던 그 걔들한테 그 관제대모 지시했던 건이 네. 같이 터졌는데 뉴스타파가 정치 공작했다라고 이걸 크게 띄우고 이건 싹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거 이것도 엄청 악랄한 거지. 엄청난 건입니다. 어떻게 청와대 대통령 수석이 저렇게 그거 유튜버도 아니고 저 사람은 완전 아휴 정말 그 소모 씨 이 사람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공중파를 까는 저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잠재울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뉴스타파가 지금 압수수색 당한 숨은 저희는 전 그렇게 봤거든요. 지금 대장동 특검이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에요. 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그 대장동 사업만으로 특검을 할 거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할 거냐에 윤석열 털어내기다. 그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대장동이 부산저축은행이 거론되면 될수록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만 나와, 현재로서도.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을 상기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워낙 법과 원칙만 아시는 분이라 내가 그랬다 한들 누가 나를 처벌하게 할 것이며 누가 나를 수사하고 누가 나를 기소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이 수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정치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대장동 이야기 나오면서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산저축은행하고 윤석열하고 관련이 없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산저축은행하고 윤석열만 생각나는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기에 대한 법적인 칼날이야. 뭐 그게 자기가 떳떳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검찰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느 쪽이건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전혀 없는데 이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저 VIP의 과거의 범행을 사실상 증거인멸하는.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윤석열 구속시켜야 된다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증거인멸 중이잖아. 보통 구속영장 칠 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 걸려. 지금 내가 봤을 때. 또 윤석열 또 다음 주 또 외국 나가더라. 자, 그런데 자 어제 국회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분석 보고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단 말이에요.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대장동 쪽으로 건너간 돈의 비중을 한번 보시라고. 부실 대출 120여 건 중 부동산 PF 대출 19개 중 대장동 및 조우영 관련 대출 5건 포함.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저게 뭐냐면 대장동 관련한 거하고 나머지는 조우영 건이에요.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 실소유주의 친인척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놈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부산저축은행이 예를 들면 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소유주는 부산저축은행 실소유주랑 같은데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가지고 거기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대출해 주는 거지. 누가 봐도 불법이잖아. 내가 대출해주고 싶은데 내가 회사 하나를 여러 개를 차려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조우영이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대출이 나갔는데 나중에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 조우영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커피 먹었다 안 먹었다 이야기 하지도 않아. 조우영 그때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조우영 계좌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우영 자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고 이게 대장동으로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한, 수사하는 것보다 안 하는 권한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어. 내용을 봤더니 부실 대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중에 지금 대장동하고 조우영 관련 대출만 저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우영 관련한 조우영의 계좌 자체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어. 나중에 조우영이 이 대출을 해주고 11억인가를 받잖아요. 근데 수사를 안 했어. 수사를 안 한 정황이 드러난 거잖아. 얘를 불렀는데 얘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이 사건의 조우영을 제외한 거예요. 그게 근데 핵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커피를 윤석열이 타줬냐, 윤석열 그 부하 직원이 타줬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이게 지금 진짜 궁색하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 알면서도 지금 이걸 이렇게 확장시키는 겁니다. 대장동 녹취록 있잖아요. 이거 저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말고 녹취록 속에 나오는 거 있어? 그냥 읽어봐요. 윤석열 관련한 거.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해.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윤석열은? 계속 읽어봐요.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남욱은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 김만배,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이게 이제 검찰 기록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터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인터뷰가 아니라 저 조우영 인터뷰했던 거. 검사가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엄청 봐줬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에 관련된 기록 한번 볼까요? 남욱, 이재명은 내 입장에서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트라이를 많이 해봤겠나. CR도 안 먹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해 내가 아는 한 무관하다. 정영학, 부정거래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유동규, 2층 모르게 입단 속해라. 상황이 이런데 무슨 뉴스타파가 뭘 정치 공작을 했네 말에 그런 거예요. 그냥 윤석열 꼬리 잘라주기. 저는 있잖아요. 윤석열을 네 글자로 그거를 이렇게 정의하라고 하면 그냥 비리 검사예요. 그 비리하던 습관이 고속도로 정점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고 지금 뭐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임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고속도로 정점 바꾸려고 시도한 정황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고 정권이고 검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 김만배 신앙님 통화 내용 72분에는 박만송 회장의 이재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건드리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니네 로비 시도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라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이미 제게 많이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을 얼마나 교육시키는지. 그래놓고 본인은 뒤로 돈 받아요? 돈 받을 사람이 2층으로 시장실로 옮겨가지고 CCTV 따라놓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선 때 썼던 글이죠. 대장동 개발 관련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 후보.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주임 검사이고 대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비리는 대면 조사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에선 제외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대출 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쁩니다.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 비리범 비호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상황이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 근데 그거 야야야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래 이 건 하나 가지고 언론사를 보통 사람들 보통 사건 같으면요 이거 고소 고발해도 그냥 기각 정도로 끝나거나 사과받고 끝낼 일이지 굳이 문제 삼는다면. 근데 검찰들 들이닥쳤고 언론사를 역사에 남을 사건이죠 사실은. 아니 커피를 윤석열이 타줬다고 그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마차님이 저한테 오늘 커피 타줬어요. 그러면 그게 마차님에 대한 명예훼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누가 커피를 타줬냐가 명예훼손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려 어떤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일하고 있는 부서에 윤석열 만나러 왔는데 커피를 윤석열이 안 타주고 부하 직원이 타주면은 그게 무슨 조작이에요? 결국 윤석열이 타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소리인데 정말 어떻게든 뭔가 수사를 하긴 해야 되겠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를 영장 인용해 주신 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러네 진짜 판사가 문제네. 아니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사찰당한 판사겠죠. 근데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뉴스타파가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괘씸죄도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반대했던 게 뉴스타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뉴스타파는 지금 계속해서 뭘 했냐면 검찰 특활비 이거 또 계속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을 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뉴스타파가 또 그걸로 끝낼 거냐 그게 아니라서 지금 봉지욱 기자의 그렇죠. 저 SNS 한번 읽어줘봐요. 이거 재밌어요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는 두 개의 최순실 태블릿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JTBC가 우연히 입수한 일명 1번 태블릿, 다른 하나는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받다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2번 태블릿. 1번의 입수 경위는 JTBC 내부에서도 극비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장시호 씨가 잘 알고 있겠죠. 저는 올해 특검의 특급 도우미 장시호 씨와 강남 모처에서 만나 두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 사실들이 있더군요. 우연히 거듭됐다면 그건 애초에 필연이었을 수 있겠죠? 결국 두 태블릿이 주인품으로 돌아간 뒤 포렌식 등 검증 작업을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모가 파악되면 있는 그대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뭔가 쫄리는 게 겁나 많은 네. 거야 지금 검찰 윤석열 입장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고 이 외에 한 건이 더 있긴 한데 여기 그것 한동훈하고 때문에- 윤석열이 둘 다 얽혀 있는 사건이에요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저 일본 태블릿 PC 있잖아요. 그거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불렸던 거. 그거를 제보하신 분이 당시 팟캐스트 새날에 굉장한 애청자셨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러니까 야 이건 보통 건이 아니구나라고 여기 이제 세상을 터뜨리게 된 건인데 이 태블릿 건 되게 재밌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네. 자, 저는 그게 더 재밌어요. 네. 이 태블릿이 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가? 장시호는 왜 이거를 기자를 찾았는가? 저는 그게 더 재밌네요. 네. 자, 다음에 근데 어제 뉴스타파 압수수색 하는데요. 나 이런 용자들 처음 보네. 검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압수수색해요. 근데 뉴스타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검찰 특활비 기자회견을 해. 와 이거 존나 멋있다 정말 내가 진짜 봐도. 하승수 변호사님 진짜 멋있었어요. 하승수. 자 우리 한번 연호 좀 해주자. 하승수. 하승수. 자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관련한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저 정도는 돼야지 뉴스타파가 몇 개월 만에 라이브를 걸더라고. 그거 필요해. 원래는 저 건물에 리영희 홀에서 진행되기로 했었는데 압수수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뉴스타파 건물 앞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회견을. 근데 한동훈이 국회 나와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요. 2017년 9월 이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보관돼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전 거는 다 폐기했다.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다. 근데 2017년 9월 이후에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이후에는 다 보관돼 있다 하는데 보관돼 있는 것도 이번에 공개할 때 보면 막 다 지워져 있고 막 빛이 바랬고 휘발휘발하고 막 이지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자료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 그때 또 문재인 정부 탓을하죠. 그런 상황에 다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도 안 한 사람이 직무유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조치를 안 한 사람이 혹시 총장 아닌가요?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누굽니까? 근데 이런 대답 자체가 너무 코미디예요. 그런 거지. 손준성을 추미애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준성은 지금 피고인인데 검사장 승진시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만나잖아요. 자기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 보호하듯이 공문서도 좀 보호하지. 뭔 글자가 모니카학도 아니고 시간 지나다 다 휘발돼 버려. 그러니까. 근데 재밌었던 게 이번 발표에 그 특활비로 산 것들이 있어. 공기청정기 렌탈하고요. 기념사진 촬영하고요. 뭐 이런 거. 특활비의 목적이 전혀 안 맞은 불법인 거잖아요. 특활비는 수사에 써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 너무 웃기는 게 이게 왜 나왔겠어요. 다른 영수증들은 위험한 것들을 싹 다 없애고 이런 렌탈 이런 짜실한 것만 그렇지. 지금 내보낸 그렇지. 건데 이것마저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럼 자체적으로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하면 끝나는 거 이미 범법을 저질렀는데. 아니 저는 이거 공기청정기 진짜 검사실에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요. 진짜 이게 검찰청 안에 있었을까? 각자의 집으로.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변이 어떻게 비겁하게 빠져나가겠어. 저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변호할게. 아니 근데 진짜로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검사실에 공기청정기를 특활비 아니면 안 해주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웃겨. 요즘 경찰서만 가도 일반 경찰들 수사하는 데 다 있어요 공기청정기. 아, 똑똑하네. 네, 근데 이걸 왜 갑자기 특활비로 공기청정기를 검찰 이름을 렌탈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검사실에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냥 궁금했어요. 역삼동 원룸에 그러니까 뭐 특활비 자체가 수사에 쓰라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뭐 공기청정기 렌탈하고 뭐 기념사진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불법인 거. 근데 하도 사소하고 귀찮아서 그냥 정변 정도의 음모론이 등장해야 이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고. 아니 진짜 그리고 놀라운 게 어. 아니 누가 회식하고 자기네들끼리 사진 찍으면서 그냥 핸드폰 아이폰 12로 스마일하고 찍지 이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도 되게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니 그럴 수는 있지. 사진관에서 정식 포토그래퍼가 출동해가지고 찍었을 수도 있지. 전출 그러니까, 기념 사진. 아니 그러니까 회식하고 막 전출 기념하고 이거를 사진사가 나와서 찍는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좀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실제로 쓰지 않은 거를 썼다고 가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일반 회사나 그렇지 검찰이 그랬겠습니까? 설마 법과 원칙의 화신들이신데 대표적인 불법 중에 하나가 카드깡 아닙니까? 카드깡?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확인한 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지검장은 퇴임을 앞두고 특활비를 한꺼번에 지출하더라.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수사에 쓰라는 특활비가 있으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검장으로 있어요. 특활비가 남았잖아. 그러면 다음 지검장한테 물려주고 가면 되지. 지게 원래 아니니까. 근데 지가 싹 가져가는 거야. 아니, 이거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공무원 월급 그렇다고 검사 월급이 작은 건 아니야.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면 엄청 많아. 뭐 4급 이상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이 정도 월급 받을 짬밥 아니니까 특활비 그냥 꽁돈 이걸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남편이 단란주점을 갔다 와서 걸렸는데 명수증을 보니까 뭐 무슨 떡볶이 250인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좀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왜 공기청정기를 도대체 왜 특수활동비로 했을까? 안 해도 되는 비용인데. 그리고 왜 특수활동비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지출이 많이 될까? 되게 좀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쌈짓돈으로 썼다는 거는 이미 명확해진 건데 변명하는 게 너무 진짜 치졸하다는 게 다음으로 올 검사장은 어떻게 배분해 줄지 모르니까 내가 뭐 미리 땡겨서 썼다. 내가 다 먼저 썼다. 이런 게 이게 지금 나라 세금을 쓰면서 통용될 수 있는 변명입니까? 검사 빼놓고 다른 직업이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제가 돈을 번다니까요. 진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을 보면 어떻게 되게 찌질해. 그러다가 뭐 저 99만 원 세트 만들어가지고 법 빠져나가고 그걸로 압수수색 당할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가 나서 한강에 던져버렸다.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 검사들이고요. 사실상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들한테는 정말 존경을 보내지만 정치검사들 줄 잘 서가지고 출세하는데 윤석열 같은 애들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장 승진시키면은 40명 승진시키면 그중에 1명이나 형사부 승진시킬까? 나머지는 다 특수부로 편가르기 하고 있잖아요. 검사 20명 중에 대다수 검사들은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주자 이성윤. 기억들 하세요? 윤석열 싫어하는 검사 딱 2명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문정, 이성윤. 그 외에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 지금 그 검사장님, 정빈이 알고 있다는 검사장이 이 방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특수부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빠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UNMSNOF1님, 어렵네요. 김종욱님, 권옥유님, 은실님 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제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네. 근데 네. 뭐냐면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이종섭 탄핵 안 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종섭 사표를 아직 안 받고 있는데 탄핵 가능한데
물러나기로 했고 후임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아마 최고위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경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종섭 탄핵은 실익이 없으므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저 헌법재판소 가면 그거 각하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 각하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 6개월 정도 시간 동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방부 장관을 임명 못하면 민주당이 역공당할 수 있다. 안보 공백. 그런 이유로 지금 회의 끝에 탄핵을 안 하기로 했고 특검은 확실하게 밀어붙인다는 약속을 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다음 섹션을 짧게 준비해 놨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